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10도로 출발해 쌀쌀함이 감도는데요. 오늘은 한낮에도 18도 선에 그쳐 초여름 수준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전국적으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하지만 주말에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낮 기온도 다시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낮 최고 기온 27도 안팎까지 오르는 만큼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은 이른 더위와 강한 자외선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의 항일 정신을 찾아 기록하고 이를 현대적인 기록물로 재생산하는 아카이빙 프로젝트가 원주에서 시작됐습니다.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시가 청년 1인 가구의 건강한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한 나도 한 끼 프로그램의 참여자 모집에 나섭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4월 17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농어촌 의료 취약지에 신규 공중보건의사 6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이는 올해 복무 만료 인원보다 30명 이상 적은 수치입니다. 직종은 의과 7명, 치과 20여 명, 한의과 30여 명 등인데요. 강원도는 보건지소의 기능을 진료소 전환형과 건강증진형 등 4가지 유형을 조합해 효율화할 방침입니다. 또 순회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강원도 내 현직 시의원과 한 정당의 지역위원회 관계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한 시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최근 대관령면 평창올림픽 플라자에 자활사업단 커피점을 새로 열었습니다. 이 커피점은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평창군 시장형 자활사업단 참가자 5명이 근무합니다. 이로써 평창 지역 자활근로사업 참가자는 행복도시락사업단 등 10여 개 사업에 5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의 숨은 이야기를 발굴해 꾸준히 아카이빙 작업을 이어온 원주 시민기록단이 올해는 항일투쟁의 상징인 원주의병의 역사를 따라가는 여정에 나섭니다.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원주 시민기록단의 이주성 운영위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원주시민기록단의 활동 취지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원주시민기록단은 시민이 직접 우리 지역의 역사와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모임입니다. 올해로 활동 2년째를 맡고 있는데요. 네. 기존의 기록이 전문가 중심이었다면 저희는 시민의 눈과 경험을 통해 일상의 기억과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남기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주시민기록단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요. 자연과 도시, 사람의 이야기를 글과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해서 미래 세대에 전하는 시민 참여형 기록문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주를 잘 아는 시민들이 직접 원주를 기록한다는 점이 저희 활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쉽게 정리를 해주셔서 잘 와닿는데요. 올해는 원주 의병의 역사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들었는데 다양한 지역 이야기 가운데서도 의병에 주목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올해 특별히 원주 의병을 저희가 주제로 삼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주가 가진 역사적 의미에 비해 그 가치가 점점 잊혀지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요. 2027년이 정미의병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 시점을 앞두고 지금부터 시민들이 직접 기록을 쌓아가면 단순한 기념을 넘어 살아있는 역사로 남길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의병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민간 중심의 한일 무장 투쟁인데요. 특히 정미의병은 군대 해산 이후 군인들까지 합류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큰 항쟁이었습니다. 원주는 을미의병부터 정미의병까지 항일 의병 활동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된 지역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러한 역사적 자산을 시민의 시선으로 다시 기록하고 교육과 문화 자산으로 이어가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주가 의병사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꼽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정확히 어떤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원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을미, 을사, 정미 이 세 차례 주요 의병이 모두 일어나거나 치열하게 전개된 지역입니다. 네. 특히 중요한 점은 단순히 참여한 지역이 아니라 의병 활동의 중심지였다는 점입니다. 지역 유생, 일반 백성뿐 아니라 해산 군인들까지 함께 항쟁에 나서면서 조직적인 전투가 이루어졌고 실제 승리했던 사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원주는 항일 의병 운동의 현장이자 거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 의병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기록 활동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지난 5일에 첫 답사가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네. 이번 프로젝트는 약 1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저희 운영위원단이 전체 기획을 준비했고요. 4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현장 기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첫 일정으로 양평의 지평의병기념관과 그리고 원주 지정면 안창리에 있는 을미의병 봉기기념탑을 방문하면서 기록 여정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번 답사는 총 9명이 두 차로 나눠서 이동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가벼운 소풍 같은 분위기로 출발했지만 현장에 도착해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걷고 보고 기록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참여하신 분들이 역사를 몸으로 느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특히 책에서만 보던 장소를 실제 마주하면서 오는 울림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답사가 단순한 시작을 넘어서 앞으로 이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잘 보여준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의 역사를 마주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자, 이번 아카이빙 프로젝트에서 어떤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기록될지도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대로 원주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을미의병, 또 을사의병, 정미의병 봉기가 주로 다뤄진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기록이 진행되나요? 네, 이번 아카이빙은 크게 몇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단발령 이후 전국 최초로 일어난 안창미 을미의병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어떤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지정면 안창리에서 일어난 을미의병은 두 갈래의 흐름으로 나뉘는데 한 부대는 춘천으로 다른 한 부대는 제천으로 이동을 합니다. 본 기록에서는 제천과 춘천을 중심으로 전개된 의병 운동이 주정면 안창미 봉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을사의병의 전개 과정입니다. 원주 출신 원용팔 의병장이 주천에서 봉기한 을사의병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의병의 힘만으로 일본군을 물리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용팔 의병장이 진위대와의 연합작전을 시도했으나 그것이 실패로 귀결되는 과정을 짚어봅니다. 비록 이 작전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정미의병에서 해산군인과 의병이 결합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원주 진위대가 봉기한 정미의병입니다. 민긍호, 김덕재 등 원주 진위대 해산 군인이 주도한 정미의병은 세계적으로 훈련된 군인이 의병과 결합함으로써
기존의 의병운동이 한 단계 발전하여 의병 전쟁의 양상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기록에서는 지평, 제천, 춘천 등 인접 지역이 의병 기념관과 전시관 등을 통해 의병 운동을 체계적으로 기리고 있는 것과 달리 원주에서는 이를 기리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되짚어 봅니다. 네. 이를 통해 항일 의병 운동의 중심지였던 원주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복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의병 유적지와 의병 묘역을 직접 답사해서요. 기록을 보다 입체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번 아카이빙의 핵심 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이 이후에 어떤 형태로 또 시민들과 만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그냥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네. 2027년 정미의병 120주년에 맞춰서 원주 의병 기억과 기록을 주제로 전시회와 출판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이 직접 만든 기록이 지역의 역사 콘텐츠로 다시 살아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고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효과와 또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원주 도시 산책이라는 프로젝트도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원주천 발원지를 따라가는 지난 활동의 성과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난해에는 원주천을 따라가는 도시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시악산 금대 계곡에서 시작해서요. 섬강까지 약 28km를 직접 걸으며 기록했는데요. 그 결과 로컬 기억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기록의 주체로 성장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됐다는 반응도 많았고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 로컬 기억 지도는 어디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계속 저희의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네. 저희 인스타그램에 원주 시민기록단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컬 기억지도 한번 또 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원주 시민기록단에 직접 참여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원주 시민기록단 활동은 시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인스타그램에서 저희 원주 시민기록단을 검색해 주시고 DM으로 신청해 주시면 반갑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경험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현장 답사와 기록 교육, 실습 과정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관심과 참여 의지만 있으시면 누구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나 별도의 자격 요건이 필요가 없을까요? 네, 전혀 없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정말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NS를 안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번호를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럼 공식적인 이제 전화번호, 유선 번호 연락망은 없는 상황이고, 이제 SNS로. 아직은 없는 상황이라 조금 알겠습니다.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내를 도와드리다 보니까 특정 SNS 명이 이렇게 다 나갈 수밖에 없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끝으로 원주 시민기록단과 지역 아카이브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역의 역사는 전문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시민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록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많은 분들이 원주의 기억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기록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지역의 큰 자산이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계속 강조해 주신 부분인데 한 사람 한 사람 시민 한 분 한 분이 의미 있게 기록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기록된 역사도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역사도 있게 마련이죠. 원주 의병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번 기록이 잊혀져가는 역사의 숨결을 더해주고 다음 세대에 전해질 의미 있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운영위원님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시민기록단의 이주성 운영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식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편식이나 외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영양 불균형과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김소혜 리포터와 자세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1인 가구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번에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걸까요? 네, 원주시가 청년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나도 한 끼라는 영양관리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원주시 청년 가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은 약 58%, 2만 천여 가구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인데요. 네. 이처럼 혼자 사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식생활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리법을 잘 모르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외식이나 즉석 조리식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영양 불균형이나 비만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 원주시 보건소 최소은 주무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는 2만 1,998가구에 달하는데요. 이게 원주시 청년 가구의 약 58%나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고 매년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 중에 문제는 식생활인데요.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서 주 2회 이상 외식하는 비율이 34.4%로 압도적으로 높고 즉석 조리식품을 주 1회 이상 구입하는 비율도 26.7%나 됩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간편식을 찾는 이유로 조리법을 모르거나 번거로워서라고 답한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본적인 양념 종류조차 잘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1인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런 상황들이 결국 청년들을 영양 불균형이나 비만 같은 건강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어 보건소 차원의 교육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교육이 진행되나요? 네, 나도 한 끼 프로그램은 이론 교육과 조리 실습을 함께 진행하는 실전형 교육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이론 교육에서는 자신의 식습관을 점검하고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단 구성 방법, 그리고 마트에서 식재료를 고르는 법이나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 등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어지는 조리 실습에선 자취생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를 직접 만들어 보는데요. 단순히 요리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식단을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식생활 자립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요. 네, 교육 내용이 상당히 실용적일 것 같은데 참여 방법도 안내해 주시죠. 네, 이번 프로그램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20대부터 30대까지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총 12명을 선발하고요. 4회 교육 모두 참여 가능한 신청자가 우선 선발됩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원주시 보건소 홈페이지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교육은 다음 달 5월 7일부터 시작해서 총 4회에 걸쳐 반곡동에 위치한 원주 푸드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의 식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원주시 보건소 최소은 주무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기대하는 건 청년들이 식사 시간을 귀찮은 한 끼에서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스스로 식단을 짜고 직접 요리하는 과정을 통해 재미를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류와 고나트륨 섭취와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는 식습관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균형 잡힌 식습관을 통해서 청년들의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성껏 요리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 정성을 들였다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는 아주 긍정적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면 끼니를 챙기는 일이 번거롭고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그 인식이 조금이나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식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음식을 차려내는 과정이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접하는 소중한 한 끼가 되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하루 3끼 중에 한 끼라도 나를 위해서 제대로 챙기는 습관 중요하죠. 작은 변화가 건강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번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 물레방아거리 개선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 계운동 물레방아거리 도로 정비 및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원주시는 계운동 물레방아거리 도로 정비 및 특화거리 조성 사업의 사업 계획을 수정 중이라고 최근 밝혔는데요. 해당 사업은 계운동 물레방아거리 일대 280m 구간의 도로를 정비하고 3m 폭의 인도를 설치해 기존에 꾸준히 제기되던 보행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지난해 7월 착공 당시 주변 상인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기존 손님들이 이용하는 주차 변수가 축소되고 차량 진입이나 물건 하역 등의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이유 때문인데요. 상인들은 기존 100여 대 이상 노상 주차 가능한 도로가 20여 대 수준으로 줄으면서 그만큼 손님들의 불편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2003년 조성된 물레방아거리는 위축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조성됐습니다. 인근에 상가와 초교 등이 밀집됐으나 주차장이 별로 없는 탓에 도로변에 불법 주차가 성행 중이며 주민들은 차도로 다니고 있어 사고 위험성에도 노출된 상황입니다. 물레방아거리 도로 정비 및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올해 중순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주시는 상인들의 요구사항까지 반영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 사업 설명회를 열 방침입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물레방아거리 사업은 주민들과 상인들의 교통, 보행 편의를 위해 마련된 사업인 만큼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원주 물레방아거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 호숫길 마을 갑천면의 도시 미관이 대대적으로 바뀔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 호숫길 마을 갑천면 지역의 도시 미관이 대대적으로 개선됩니다. 횡성구는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에 주관 2026년 공공 5개 광고물 개선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갑천면 지역 도시경관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업은 노후하거나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상권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5개 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네, 횡성의 발전이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해당 사업을 통해서 갑천면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예정일까요? 네, 횡성구는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갑천면 행정복지센터의 노후 간판을 교체하고 갑천면 일대의 공공시설물 안내 표지와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 신설할 예정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별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진행해 갑천면만의 지역적 특성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비 사업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횡성구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외관 정비를 넘어 국민과 방문객이 머물고 싶은 곳, 다시 찾는 횡성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인 갑천면은 호숫길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의 관광 명소라면서 지역 특색을 살린 정비 사업을 통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도시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머물고 싶은 곳 다시 찾는 횡성 소식이었고요. 영월에는 김삿갓면의 복합문화공간 유의당이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고요. 네, 영월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쉼과 배움,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삿갓면 주문리 모운동 마을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조성된 유의당은 책과 예술,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앞으로 지역의 새로운 문화 거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유의당은 서로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가능성을 빚어내는 공간이라는 방향 아래 조성됐는데요. 방문객이 일상의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머물며 사유와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네, 영월 소식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평창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오는 9월까지 지역 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요? 네, 평창군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2026년 위반 건축물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노후 공장 및 창고, 신축 건축물, 무단 가설 건축물, 장기 방치 건축물,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 용도 변경 등입니다. 평창군은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소유자의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우선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정기한 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 대장 위반 표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도 진행합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 조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주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와 함께 한 주간 강원도 내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4월 17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 KBS 원주를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